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 취재기자가 전해줬습니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직접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련해서 처음 입장을 밝혔는데요.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2부실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토 문제를 전향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지만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법무장관 시절에는 몰카 공작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었는데 다소 좀 결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 퇴임하기 직전에 아마 발언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때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그 정도 입장 표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 하신 발언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함정 몰카라는 얘기를 이렇게 단정적으로 일단 규정을 지었고요. 그 후에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여론에 대한 본인의 소회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대표 입장에서 뭔가 통일된 의사를 국민들께 알려줘야 한다는 상황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했죠. 제2부속실 설치라든지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제의한 바 있다. 즉 이 상황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 두 가지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 이것을 다시 강조한 거니까 크게 뭐 입장이 바뀌었다거나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세한 설명이 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네, 크게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달라졌죠. 법무장관 때 그냥 몰카 공작 퉁친 거하고 비대위원장이지만 뭐 여당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당대표로 와서 이제 선거판을 전반적인 보고도 받고 본인도 이제 승리하지 않으면 미래에 한동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딱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쓴 뒤로 각종 여론 지표상에 정말 상당수의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거부권 사용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 여론에서 더 국민들로부터 불을 지피고 있는 분노 지수가 이른바 디올 명품백 수수 의혹 영상이고 수수 의혹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지금의 스탠스로 그대로 간다? 선거 치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처음 등장하면서 중수층을 공략하겠다고 했어요. 중도와 수도층과 청년층. 근데 김건희 여사 리스크, 김건희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든 당이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위기의식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한 발 더 내놓은 입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아쉬운 부분 이거 가지고 끝날 수 있겠습니까? 그 대통령 여당에서 이런 요구가 나와서 김 여사가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설사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니죠. 지금 국민 권익위는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이후로 헬기 이송 가지고 부위원장이 나와서 공개로 신고 받았고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은 지난해 12월 18일 날 접수됐어요. 신고됐어요. 지금까지 이런 방법 말을 안 합니다.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조사해보겠다. 명칭도 쓰지는 못해요. 이 사건 저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여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정하고 대통령실에 전달하지 않는다면 더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한 위원장이 다시금 언급한 이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이 이런 의혹을 불식시킬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정 부분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실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때 처음 생겼는데 초기에 한 1년여 정도 운영되다가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임명을 안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후보자 셋을 선출을 해서 대통령실로 이송을 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회 합의회에서 여야 합의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들을 선정해줘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 이제 협조하겠다. 그래서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제안을 했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것은 국민 여론에 맞는 저희의 결정이라고 보고 제2부속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애초에 대통령의 배우자, 가족 신분에 불과한 분에게 제2부속실이라는 행정 조직을 붙여서 행정력 그리고 예산을 쓸 이유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2부속실을 두지 않겠다. 이것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설치하고자 하는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의 공약을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세세한 과정이 필요했다는 설명을 드렸고요. 여론에서 계속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하시면 검토해서 설치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지금 대통령 배우자에 관련 여러 의혹,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불편한 마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저희로서의 위무책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아까 그 발언도 그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이 어느 정도 해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본질을 비껴나가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제2부속실이 왜 윤석열 정부에 폐지됐습니까? 이게 마치 무슨 이걸 무슨 베풀듯이 국민들한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력이 좋으신데요. 좀만 복기해 보면 대선이 있던 2022년 12월 말에 김건희 여사께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후보 부인으로서 다 기억하시잖아요. 허위 경력, 이력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합니다. 그 직후에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영부인 역할을 맡기지 않겠다. 이제 조용한 내조만 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제2부속실이 필요 없다 해서 뭐 슬림한 용산 대통령실 만든다고 폐지한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뭐 사적 사인을 가지고 공군 1호기에 대통령 전용기에 태웠다는 논란부터 이런 이번에 좀 전에 나온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거예요. 광폭행보를 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무슨 뭐 대안 하나로 제2부속실 다시 만들겠다. 우리 민주당은 지금처럼 영부인께서 정말 통제되지 않게 활동을 하실 거면은 차라리 제2부속실 공약 깨도 좋으니 만들어 달라. 만드십시오.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와서 지금 이런 리스크가 커지니까 제2부속실 만드는 게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걸로 끝낸다?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별감찰관 부분이 그 문재인 정부 때 임명 안 한 건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고위공직처, 공수처죠. 그거 만드는 과정이 다 있었고요. 근데 지금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이 정말 이거를 임명할 생각이라면은 빨리 이건 정말 우리 윤 대변인 얘긴 대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돼요.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식 요청을 해오십시오. 말로만 하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원내 지도부 쪽에 원내 쪽에 여당이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국민들은 지금의 위기를 좀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꺼내는 거 아닌가, 본질도 아니면서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번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치 공작이자 몰카 공작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어제 저희 연합뉴스 TV 뉴스 1번지에 출연해서 그것이 TK의 시각이다. 본인의 선수가 늘어나기만 바라는 분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수도권 지역과 TK 지역, 지역별로 이 사안을 놓고 의견이 좀 다른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저희 당에 대한 어떤 비난 여론이라든지 저희가 잘못했던 과오에 대해서 느끼는 그 강도가 지지층이 좀 두텁다고 할 수 있는 TK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수도권에 계신 분들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다만 그것이 당 내에서도 논란이 돼서 마치 그런 지지세가 좀 높은 지역에 계신 뭐 의원분들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의원들 간에 또는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돼서는 안 되겠죠. 김경률 비대위원이 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고 정치권에 저희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자는 차원에서 훌륭한 그런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모셨는데 정치권에서 하는 용어와는 많이 다른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도 경청을 하고 그 의견도 잘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것이 외부에서 볼 때는 당에서 원내대표와 비대위원 사이에 굉장히 뭐 다툼이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다르냐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논란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엄중히 보고 있고 국민들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걸 비대위원장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그 과정 중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 두 가지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제안을 했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수도권과 TK 지역 간의 생각이 다르다. 당내에서 이견이 많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아무래도 오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긴급 회동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이견이 노출된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긴급 회동이 이뤄진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그 회동 자리에 없었기 네. 때문에 어떤 말씀들을 나눴는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그 두 분이 이런 상황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로도 어느 정도 당내에서 이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 충분한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저희가 이 부분을 엄중하게 보는 거예요. 한민수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당 입장에서 어쨌든 몰카 공작은 맞지만 국민들께서 결과적으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당연히 감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논의하고 있는 과정, 고심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회동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국민적 설득이 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김경률 비대위원장은 사죄해야 하고 사과해야 된다. 대통령실의 사실관계 설명이라던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까지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가능성까지는 사실 예측하기 쉽지 않지요. 이런 요구들이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아닙니까? 명칭은 비대위원장이지만 그러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외부에서 들어온 분이지만 이분은 최고위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존 정상적인 당 지도부라고 한다면. 근데 이분이 이렇게 지금 TK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재욱 원내대표가 저도 기사를 보니까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 얘기는 최고위원 발언을 예전으로 따지면 바로 원내대표가 직격을 한 겁니다. 반박을 한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제가 정치부 기자도 오래 했습니다만 이건 조금 심상치 않게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또 비공개 회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우리 당도 당대표 원내대표가 계십니다마는 두 분은 언제나 봅니다. 회의 계속하고. 그런데 이분 두 분이 따로 만났다. 비공개로. 그거는 뭔가 조율할 부분들. 좋게 말하면 조율할 부분이고 나쁘게 하면 갈등이 지금 번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장 보도되는 게 뭡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마폭을 거의 공천했다시피 한 것처럼 그냥 언론이 다 있고 국민들 다 있는 데서 손을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보도 나온 게 대통령실이 되게 불쾌했다. 이게 시스템 공천 발표해놓고 이게 무엇이냐 이런 여론이 전달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수도권이 느끼는 여론과 영남 지역이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김경률 비대위원뿐만 아니고 또 하태경 의원 부산에 있다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이런 분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온도차가 있고 느끼는 체감의 다른 상황에서 당대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간에 비공개로 만났다는 거는 전 이게 어떤 봉합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이거 놓고 한동훈 그런 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명품 수수국에 대해서 가방 다른 말씀 좀 했거든요. 이게 약간의 시각차 갈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갈등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윤석 대변인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앞서 한민수 대변인께도 여쭤본 대로 실제로 좀 김건희 여사의 사과라든가 대통령실의 사실관계 설명 이 부분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갈등 여부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갈등해서 누가 좋겠습니까? 저희는 그 갈등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제가 단언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밖에 보이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사 형성 과정, 의사를 만들어가는 과정, 또 논의하는 과정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노출되는 상황이라면 여러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당과 대통령실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원활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밖에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제가 그것을 유념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이제 물으셨는데 저는 그 사과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뭐 어떤 의미의 사과인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언급해서 대통령실에서 입장 표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야당의 공세가 거기에서 그칠 것이냐, 또 꼬리를 물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한 해소보다는 또 정쟁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고, 국민들께서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규명보다는 이게 또 국민들이 더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경청하고 있지만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판단도 저희가 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상황이 없었기를 바랐지만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저희가 그 사후의 대처에 대해서도 많은 고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게 피습으로 중단이 됐던 재판이 재개가 된 건데요. 담당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가 최근에 사표를 내서 이게 재판이 더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오늘 그 재판장이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선고가 힘든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직과 무관하게 총선 전에 선고가 어려웠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 좀 이례적으로 이렇게 해명을 했네요. 그게 뭐 저도 뭐 밖에서 있으니까 뭐 제가 재판장관도 아니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나오는 보도나 이런 얘기들만 듣고 뭐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이제 본인도 뭐 저기 상경해서 본인 입장을 밝힌 게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판사 생활을 했고 정기 인사를 앞두고 제가 그만두는 건데 마치 이게 이재명 대표 재판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과도하게 그 여야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들에게 좀 불리해 보인다 하면 너무 많은 공격들을 해요. 저는 이 부장판사, 이 판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설명을 했던데 증인이 한 50여 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재판이 이겁니다. 이 공직선거법 재판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인가요? 이분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또 하나는 그 백현동 개발 관련해 가지고 뭐 박근혜 정부로부터 위협을 느꼈느냐 안 느꼈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검찰이 기소한 것도 제 상식으로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 관련된 증인이 50명이 넘으면은 재판장 입장에서는 모두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따져보는 상황에서 이만큼 시간이 걸린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배석 판사들도 지금 법원 정기 인사를 다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 또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 시스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만 국민들을 보시기에도 뭐 이재명 대표 재판을 다 떠나서 모든 재판들이 좀 느려진다, 오래 걸린다고 하면은 이거는 대법원장 뭐 청문회 때도 보니까 제도 개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제도 개선 차원에서 대법원 차원에서 법원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마치 이재명 대표의 아니 늦어진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 재판이 중단됩니까? 뭐 취소됩니까? 그런 거 다 아니잖아요. 검찰은 여전히 수사를 할 거고 법원은 재판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연결시켜서 과도한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재판장이 오늘 해명을 한 것도 공세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뭐 재판장 개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 사직서 낸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커지니까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이 법적 관행상 재판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인사이동이 생겨서 다시 다른 재판부가 들어와서 그 재판을 이어받아야 하는 상황이 많고, 또 중간에 사직하는 것도 허용이 되는 그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재판장 입장에서 빨리 하려는 노력, 뭐 인정은 할 수 있으나 사직까지 하는 과정,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이 재판을 끌고 갔었냐 하는 그 모습이 없었다는 면에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제도의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뭐 개인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제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증인이 많으니까 늦어질 수 있겠죠. 국민이 바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큰 이벤트, 총선 전에 뭔가 법원의 판단이 나와서 국민들이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막히니까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이 있었다. 그것을 비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인천 계양을에 그대로 출마하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그대로 나가지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 지역구 출마를
뭐 공개적으로 의사를 확인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계속 주목됐는데 이 발언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그대로 출마한다 뭐 이런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왜 묻냐면 어제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어제 그 자리가 뭐냐면 이제 지난 1월 2일 날 네. 부산에 그 당대표가 내려가셔가지고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이제 방문하셨다가 테러 네. 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동행 취재했던 기자들 위로하는 차담회를 어제 이제 복귀하시자마자 가졌습니다. 한 20여 분 오셨어요. 그때 한 22분인가 내려가셨거든요. 오셨는데 그리고 차담하면서 이제 편안한 얘기 하는데 저도 뭐 기자였습니다. 기자가 현안을 어떻게 안 물어봅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기자가 계속 이제 물어봤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계속 가려고 제가 봐도 원희룡 장관은 다른 얘기는 별로 할 얘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좀 뭐 국토부 장관 때 업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얘기라도 좀 하지. 오로지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대표가 붙겠다. 이거로 지금 뭐 본인 몸값도 높이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질문이 나오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뭐 여기는 없으면 통상적인 절차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계양을에 국회의원 된 지가 지난번에 이제 보궐선거 때 되셨으니까 채 한 2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출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했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뭐 온다면 뭐 성사되겠죠. 그런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지역구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좀 다른 생각 가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이제 이재명 대표 본거지가 성남이니까 네. 지난번에 분당 갑에 출마할 때 왜 도망갔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서 계속 지역구 출마를 원하신다면 저희 당이 그 인천시 그 신년 하루회 때 얘기한 게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와 겨루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정말 대결 한번 하고 싶다. 그 중에 한 분이 원희룡 장관이다. 이렇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소개를 했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만약에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에서 계속 출마를 한다.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두 분 간의 대결이 성사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의미는 원희룡 장관이 본인 뭐 몸값 띄운다 이게 아니라 이미 대선에 여러 번 출마하셨던 분이에요. 비슷한 상황이라고 봤을 때 두 분의 대결이 갖는 함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는 총선 전반을 뭔가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는 대결이 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계양을에 출마를 한다면 명룡대전도 성사가 되는 건데 이 대표가 총선 전체 선거를 지휘를 하지 못하고 지역구에 갇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겠죠. 뭐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걸 바랄 수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지역구에 나가고 원희룡 장관이 이제 피하지 않고 나온다고 해서 이름들도 우리 언론에 잘 붙여서 명룡 이렇게 붙여놨던데 하면은 또 그자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누가 뭐래도 우리 민주당 특히 민주진영에서는 가장 큰 정말 지도자이다. 그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차기 유력 주자고 제일 야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 주도하에 이번 4월 10일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에 간 앞장서서 진두지휘 할 겁니다. 그게 본인 지역구 선거와 어떤 뭐 거기에 묶여서 그 이 진두지를 못할 거다. 그건 좀 과도한 기우일 거예요. 그런 일은 없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모든 업무를 거의 원만하게 100% 잘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거 또한 잘 진두지휘하고 본인의 지역 선거도 충분하게 잘 치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선거제와 관련해서 병립형 회귀냐 아니면 준영동형 유지냐 아직 정하지를 못한 상황이잖아요.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작년 11월에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병립형 회귀를 시사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어제는 명분과 실리 균형점을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준연동형 쪽으로 좀 기울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느끼는 건요. 어제 그 현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기자분들은 물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선거제가 이제 결정을 빨리 해야 되니까 뭐 시간은 좀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 나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거의 룰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민주당 입장도 정해야 되는데 대표가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최고위원들하고도 비공개로도 이런 부분들 상당한 많은 논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 계신 우리 민주당의 어른들도 만나고 있는데 다 요구하는 거 말씀하시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여전히 지난번 했던 준연동형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는 분도 있고 선거라는 게 결국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같은 이런 윤석열 정권 하에서 한 석이라도 더 다수당이 안 되거나 정말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제 법과 제도가 바뀌면서 정말 퇴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경제 모두 퇴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이런 모든 의견들이 지도부에 계속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느끼는 것도 대표가 고심을 계속하고 있고 정말로 많은 분들 의견을 듣기 때문에 그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서 말씀하신 대로 명분과 실리의 균형점이 뭔지를 찾아서 또 이게 뭐 당대표가 결정한다고 해서 다 그게 되는 건 아닙니다. 당대표와 지도부가 결정을 하고 의원총회에 거쳐서 또 우리 많은 당원들이 또 동의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은 입장을 정한 상황에서 상대당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민주당이 여러 정치 행함에 있어서 이 병립형, 연동형 관련한 논의에 대해서는 그래도 칭찬해 드릴 부분이 있어요. 4년 전에는 다른 야당들과 함께 저희의 의사를 무시하고 게임의 룰을 그냥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적어도 지금은 그러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환영을 합니다. 연동형, 병립형 다 제도의 장단점이 있겠죠. 저희가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병립형이 아닌 연동형으로 준연동형으로 했던 지난 총선에 보면 위성정당이 나오는 그 과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빚어진 혼란들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의석이 분포되는지 알 수 없는 그 복잡한 산식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그러한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함을 없애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지 병립형이 무조건 옳고 연동형은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양 당이 물론 다른 당도 있지만은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 양 당이 이 게임의 룰이라는 것을 합의로 통과시키기를 바라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이 혼란이 있었던 이 제도를 가지고 온 만드신 분들이니 책임감을 갖고 여야 합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고 네. 일각에서는 준연동형을 유지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민주당이 준연동형을 유지한다면 국민의힘도 플랜 B를 가동하겠다 뭐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 오늘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위성정당의 당명을 또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란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일단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니면 완벽하게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을 수 있는 준연동형이 됐건 연동형이 됐건 이 제도가 나와야 되는데 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아무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지난번 4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위성정당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 제도가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명분을 고집한다고 해서 위성정당 없이 그대로 있으면 의석 20석 이상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죠. 따라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은 준연동형제를 그냥 유지한다면 민주당도 뭐 포장은 뭐 연대다 하겠지만 결국 위성정당 나오게 됩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냐. 한 번 하면 됐지 두 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이런 차원에서 양 당의 합의를 저는 기대하는 겁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께는 이 부분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삼선 김민기 의원이 정치 불신의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돈봉투 의혹에 휩싸였던 재선의 임종성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2명이나 잇따라서 사전에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불출마 선언을 한 배경이 궁금하고 앞으로 민주당에서 추가적으로 그럼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더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김민기 의원 3선에 당 사무총장도 하고 상당히 합리적인 분으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그만 출마하겠다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기자들도 많이 물었더라고요. 다른 생각을 하십니까? 신당들도 많고 전혀 그렇지 않다. 민주당이 이번에 우리 당이 총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작은 역할이라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광주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임종성 의원도 이제 오늘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야 모두고 뭐 국회의원들은 모두 다 이제 뭐 주변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렇게 본인이 뭐 임종석 의원은 8년을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김민기 의원께서는 12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이 다선 의원들이 지역을 포기하고 불출마할 때는 결국은 이건 모든 게 뭐 주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 몰라도 본인의 결단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을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추가로 또가 나올 거냐? 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뭐 더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누군지는 전혀 모르는 거죠. 하지만 그런 거 역시 결국은 본인이 총선에 나오지 않고 정치를 그만두고 이런 부분들은 혹은 본인이 최종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저희는 주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한 행사장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강제로 끌려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경호상 위해 조치로 판단해서 퇴장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성희 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할 때 손을 놓아주지 않았고 계속 손 나팔을 만들어서 고성을 지르는 등 대통령과 행사 참석자들의 안전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강성희 의원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강 의원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고요. 근데 영상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자꾸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바이든 날리면 2탄을 만들고 싶은 건지 저는 되게 의문스럽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경호처의 문책도 요구하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국회의원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네, 관련해서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도적으로 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왕정국가로 회귀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대통령실, 또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 이 인사말을 한 게 전부라는 강성희 의원, 이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를 여야 대치 상황으로 여야가 대립할 수 있을 만한 정치적 이슈로 만드는 것에 저는 반대합니다. 대통령은 선출된 순간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에요. 지금 야당에서 공세를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 소속의 어떤 한 정파의 수장으로 보고서 공격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 경호처 관련해서도 마치 국민의힘 경호처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경호는 대통령실에서 경호를 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현직 대통령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 될 것입니다. 그 현직 대통령이 누가 됐든지 간에 누구라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경호는 움직이는 겁니다. 어제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과 악수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행동을 한번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자리에 민주당 출신의 분이 대통령이다 하더라도 아마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 지점에서 왜 강성희 의원이 그 자리에서 그러한 방식의 상식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대통령에게 의사를 표시했느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대통령 경호 시스템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어느 정당이든 대통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천년만년 집권하는 것도 아니고요. 민주당도 집권당이 되면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 상황이 나와도 저는 그 대통령 경호 시스템에 대해서 절대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슈에 대해서 자꾸만 대통령실의 경우가 뭐 과잉이었다든지 뭐 왕정 국가라든지, 이재명 대표 방금 얼마 전에도 정치 테러 당하셨잖아요.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은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여야 대결로 얘기하시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현상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맞지 않다고, 설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위해 행위로 판단할 만했고 이에 맞는 대통령 경호였다 이런 말씀이신데, 강성희 의원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정말 여야 어느 정당에 배출한 대통령이 중요한 거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위해를 당하면 안 되고
안전해야 된다는 거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 그 강성희 의원이 저렇게 입으로 경호원들이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끌고 나오는 장면이 영상이 없었다면은 아마 대통령실의 어떤 이런 주장들을 믿는 국민들도 많았을 거라고 봐요. 뭐 손을 잡고 안 놔줬다든지. 근데 영상이 다각도로 있더군요.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찍은 거 저쪽에 찍은 게 다 있어요. 보니까 여러 언론들이 그 영상을 분석해서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데 채 2초도 잡지 않았다. 실제 끌려나가는 거 모습을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또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강성윤이 손을 잡고 있는 계속 놓지 않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더 조사하고 밝혀지면 나오겠습니다만 영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실의 경호실의 경호처 이런 주장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강성희 의원 저는 뭐 일면식도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국회의원이 됐든 국민이 됐든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저 현장에서는 이미 경호를 다 보안 검색을 거쳐가지고 대통령 앞에 있을 땐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기념하는 행사 아닙니까? 다 거쳐서 들어온 분들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다른 얘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이분이 대통령한테 정말 XX라는 욕설을 한 것도 아니고 어퍼컷을 날린 것도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님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게 저렇게 끌려갈 일입니까? 아니 대통령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난해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뭐 그렇게 하겠다고 반성이나 뭐 이런 말씀들 썼잖아요. 민생이란 말 대통령이 오랜만에 쓰시고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야당 의원이 이 얘기를 했다고 저렇게까지 모욕적으로 끌려나가는 게 맞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처음 이런 대응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 경호실이 이렇게까지 이런 해명, 이런 변명을 할지 몰랐습니다. 사태를 키운 것 같아요. 전 이 부분은 국회 운영위도 열어서 진상을 밝혀야 되고 다른 영상을 저도 기자들이 제보해준 영상을 보니까 경호실의 고위 인사가 누군가를 때리는 제스처가 있어요. 그분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거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누군가를 때린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책임을 안 집니까? 저는 이거는 대통령을 윤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대통령의 안전 문제와 지금 이 경호관들이 벌인 일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저 영상 한번 보시면은 대통령과 강성희 의원 간의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이동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뭐 국정기조를 바꿔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고함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호는 조금이라도 위해 가능성이 있는 순간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라 이 말을 못하냐 이 얘기가 아니라 왜 저런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하느냐 왜 저렇게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런 식으로 하느냐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자꾸 경호가 어떻게 했다 경호가 때리는 식으로 했다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국민들이 또 피로해지는 거예요. 핵심은 모두의 대통령을 위한 경호 시스템이 발동을 한 거다. 그리고 그렇게 발동을 하게 만든 원인은 강성희 의원이 제공을 한 것이지 경호가 오버한 게 아니다. 이거를 먼저 짚고 나서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한민수 대변인도 얘기해 주셨지만 민주당에서는 운영이 소집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또 경호처장 경질해야 된다. 이런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상황이 책임을 물을 상황이냐고요. 저는 대통령 경호실이 본연의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 설령 아무런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의 안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미연의 어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럼 경호처장이 뭐 옷을 벗고 그 실행을 한 경호원들이 징계를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따지고 뭐 국정조사하고 뭐 특검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본질은 뭐냐? 경호 체제가 경호 시스템이 발동될 수 있는 행동을 왜 했느냐? 그 행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 영상 보시면은 저렇게 밀집된 공간에서 고함을 지르고 현직 국회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악수라는 과정에서 저렇게 했다. 이 과정을 보시면 국민들께서도 설득이 되셨을 것이라 저는 봅니다. 네, 본질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본질을 봐야지요. 본질이 이겁니다. 뭐냐면 지금 뭐 무슨 국조 특검까지 끌고 가고 지금 초기 대처를 대통령실이 못해가지고 이 사안을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저 정말 적나라하게 찍힌 여러 각도의 영상이 없다면은 마치 강성 의원이 대통령 손을 안 놔주고 현장에서 막 대통령에 소리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그렇게 봤을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다 영상을 한번 보세요. 악수하고 떨어집니다. 그러고 바로 입을 틀어막고 끌려나갈 때 소리를 질렀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 강성 의원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저 강성 의원이 전라북도 전주울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예요. 거기에서 지나가면서 대통령 악수하면서 대통령님 국정기조 바꿔야 합니다. 이 얘기가 지금 저렇게까지 모욕을 당하고 끌려나갈 일입니까? 저는 이 부분이 왜냐면은 그래서 강성 의원 얘기도 하고 우리 당도 지적합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이 좀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영상 보고 충격받고 하신 분들이 아니 도대체 우리 국민들을 지금 현 정권은 이렇게 대하는 건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이 원하면 다 수용하겠다고 하신 대통령과 정부 여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얘기 한마디에 가지고 현직 국회의원을 저렇게까지 끌고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강성 의원의 입장 보면은 전혀 맞지 않는 해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게 단순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고 봐요. 현 정권에 지배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을 바라보는. 이렇게까지 오해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를 키웁니까? 이런 본질을 좀 보셔야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이나 잘못된 부분은 사과를 하고 또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한 대변인하고 방송 오래 하는데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못한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성을 지르는 방식으로 비정상적인 방식을 통해서 의사 전달을 했다는 것이 경호 시스템을 발동하게 된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악수하면서 국정 운영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경호가 발동될 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그랬다면은 저도 비난을 할게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시라고요. 저분이 고함을 지르고 나갈 때는 이 손나팔을 하면서까지 계속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를 공격하려는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국정 운영에 대해서 왜 대통령에게 말을 못하느냐. 왕정과 같다. 이렇게 하면 저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저하고 똑같은 언어를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보면 좀 밝혀져야 될 게 강성 의원도 그렇고 현장에 있었던 다른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악수하고 바로 이어가지고 어떤 경호관들이 조치가 있어서 강성 의원 주장 그러지 않습니까? 나가면서 끌려나가면서 소리를 지른 거다. 이건 밝혀질 필요가 있어요. 많은 영상들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꼼꼼히 밝혀서 진실을 밝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민주당에게는 독소 조항을 빼고 다시 협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발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새로운 독소 조항을 만들어서 재탕, 삼탕 기획 조사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에게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그리고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거부권 행사 건의하면서 재협상 요구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것은 결국은 특조위 자체는 받는 척하면서 그 특조위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네, 이태원 특별법 재협상에 대한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 대변인님. 저희가 이태원 특별법 관련해서 이 사건에 대한 규명이라든지 또 돌아가신 분들 또 유가족 이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쭉 수사를 했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조위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아요. 권한이 너무 광범위하고 최장으로 하면은 1년 반 동안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를 규정하는 그 범위가 너무 넓어요.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는 건데
저희하고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재의혹을 해야 한다. 그 뜻을 국회에 전한 거고 저희도 재협상을 해서 새로운 이태원 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법 자체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가자는 뜻이니까 오해 안 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한 대변인님.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건의했습니다만 전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거부권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본인께서 대선 때 약속하거나 공약했던 것도 거부권을 쓰셨고 심지어는 배우자의 어떤 범죄 혐의를 밝히자는 김건희 특검법도 뭐 배우자 방탄이라는 지적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것도 거부권을 쓰셨습니다. 대장동 특검도 거부권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마저 거부권을 쓴다면 도대체 거부를 뭘 거부 안 할 겁니까 대통령은? 전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민주당 안이 아닙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무소속입니다. 이분이 중재안을 낸 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이 중재안마저도 그리고 특검 같은 거 다 빠졌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그랬는데 또 당시 마지막까지 여당은 또 응하지 않고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조위원들의 구성 문제가 있더라고요.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4명씩 있습니다. 이거 어떤 과정 다 아실 거예요. 국회의장은 아니 여야가 바뀌면 국회의장도 전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법으로 무소속이 돼 있습니다. 원래는 그 2명을 유가족들이 추천하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절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하기로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또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규명하지 말자는 겁니까? 규명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경찰 고위 간부가 지금 다시 불구속 기소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진실을 밝혀야죠. 전 그래서 대통령이 이 부분은 여당이 또 뭐 건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받지 말으시고 이렇게까지 논의해가지고 이걸 통과시켰는데 이걸 재협상하자? 저는 이건 여당의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